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내 것입니다. 어젯밤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의 후보자들 모습입니다. 표정들에 읽히는 부분 있으신가요? 마지막 토론에 정책은 없었고 네거티브만 남았습니다.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 SNS에 올라온 이 한 장의 사진에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대선 막바지, 너무나도 민감한 시기입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취임식 경호차입니다. 연습을 하는 모습인데요. 취임식 경호훈련이 공개된 것은 1963년 경호처가 창설된 이래 처음입니다. 이분이 왜 여기서 나오나요? 그룹 페퍼톤즈와의 뜻밖의 만남으로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한 조혜련 씨. 그 열정을 오늘 프레스룸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토론회 영상부터 함께 하시죠.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이제는 국회 해상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좋아하시는 거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뭐 허은하,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은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네, 어젯밤에 3차 TV 토론 하이라이트 보셨습니다.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후보를 더 공격하는 공방은 한층 더 치열했는데요.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광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어젯밤 토론 일부 영상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김문수 후보는 괴물 우두머리가 이재명이다. 이준석은 코끼리 키우냐.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보니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어제 사실 TV 토론이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어떤 TV 토론의 자체가 어떤 후보자의 검증, 자질 이런 걸 갖다가 밝혀주는 그런 TV 토론은 아니었다고 봐요. 너무 예를 들어서 총량제 이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 보니까 네. 질문하면 본인 시간 좀 끌면 회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의 할 말을 해가지고 시간을 채우는 그런 식의 어떤 TV 토론이 과연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에서 자질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이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어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뭔가 정책이랄지 아니면 자질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네거티브가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를 얻는 데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하지만 어제 TV 토론은 너무나 이제 과도한 네거티브 형식의 그런 네. TV 토론이 진행이 됐다.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죠. 네, 네거티브가 선거 전에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과도하게 좀 상호 공격에 매몰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다음에 짜증났던 그런 부분이 뭐냐? 광장의 혐오와 갈등이에요.
사회적 갈등이 너무 고조화돼 가지고 네. 다음 정권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하려고 나온 후보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이재명 후보만 어떻게든 그래도 통합이라는 그 시대 정신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네거티브로 흐르게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이번 선거는 중도층 선거인데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선거인데 저런 모습은 자기 진영의 강성 지지층은 시원하게 해주고 반대 진영의 강대층은 혐오와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중도 보수, 중도 진보를 포함한 중도층은 TV를 끄게 됩니다. 고개를 돌리게 되죠. 저런 토론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 미래로 나가자고 나온 후보들이 정치의 시대를 뒤로 구태로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갑갑한 1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또 어제 이 방송은 생중계 토론이었는데 원색적인 네거티브도 등장을 했습니다. 듣기가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약간 진흙탕 싸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노동 내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나 이런 곳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아니,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후보의 원색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끔찍한 언어 폭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따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모범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해야 그게 정치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앞서가지고 오히려 감정적인 발언을 그냥 뱉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니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우리는 그 책임도 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진짜 방송 윤리에도 어긋나고 정치 수준도 굉장히 떨어뜨리는 모습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러면 안 된다. 그리고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차분하게 전달을 할 때 오히려 더 그 웅변력이 강해집니다. 네.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그 감정만 다가오고 그 내용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준석 후보의 모습은 정말 지나치게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청년 정치인이 왜 저래? 라는 느낌만이 온통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보는 방송이었는데 저열한 언어 폭력이다. 그리고 뭐 퇴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내놓긴 했거든요. 아니 앵커님이 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방송 같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발도 한다면서요? 고발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고발이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실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게 하나의 경고 차원에서도 고발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불편하더라도 말하는 것이다. 그게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방금 나왔었는데요. 어느 쪽으로 이게 여론이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거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이거를 옮겨 써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건 맞다 이렇게 봐요.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여성 혐오, 여성 인권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랄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뭐 유선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이걸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관련성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도덕한 측면 이런 것들을 아마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좀 부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듣기 거북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까지 과연 여성 혐오랄지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러한 언어 자체의 사용 자체가 너무나 듣기 이제 민망할 정도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그게 네. 일부는 이제 지지의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이제 갉아먹는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뭐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이준석 후보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시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왜 계엄 당일 담을 넘지 않았냐, 그래서 국회 앞에서 시간을 보냈냐, 이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표결을 했냐 안 했냐가 만에 하나 이준석 후보가 탄핵에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저희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뭐 강남에서 4명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표결이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샤워를 하고 왔다. 그래서 언뜻 이제 국민들이 들으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이 부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게 아니야? 왜 이렇게 꾸물거리다 간 거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죠.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저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계엄 사태 때? 뭐 시끄러워 인마 이런 말을 했다는 방금 저런 담 넘으시는 거 어떠냐? 저도 그냥 언뜻 보기만 했는데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강남에서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가까웠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일단 그 당시 이제 봉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표결은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마 정치인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 담 넘어 들어가든지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해서 끝까지 국회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일부 동영상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 넘어 들어가시라고 하니까 뭐 거기서 거부한 그런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계엄을 해제시키는, 계엄을 저지하는 데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면 이준석 후보가 명쾌하게 이 얘기는 했지만 언뜻 보면 너무 계엄 해제하는데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의미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군요. 이재명 후보는 뭐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 때는 넥타이 색깔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빨간색, 파란색, 회색이 섞인 넥타이를 맸고요. 김문수 후보는 푸른 셔츠에 빨간 넥타이.
통합을 넥타이로만 얘기했나 싶기도 한데요. 상호 공격만 하다가 좀 끝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마무리 발언에서 뒷담화 자리같이 돼버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마무리 발언들 한번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고 나니까 매우 씁쓸한 느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토론 정도라면 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습니다. 매우 의도가 불순했죠.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인신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제 지금 마지막 토론까지 이 대선 후보들의 3번의 토론 대결을 펼쳤습니다. 각 후보들의 전략, 이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타겟으로 해서 캠페인을 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급의 갈등, 혐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선거가 가장 주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의 선거는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토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랄까요,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공격을 아웃복싱식으로 좀 흘려보낼 수 있었다. 오히려 본인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본인의 어떤 논란되는 지점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본인에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본인에겐 득점 포인트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은 좀 굉장히 아쉬운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치 수준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뒤로 역행시키는 어떤 토론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 패착이 큰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플러스 되는 토론이었다고 마지막 토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누구에게 플러스 되는 토론이 아니었어요. 일단 이준석 후보에게 마이너스 되는 토론이 됐지만 네. 우리 대통령 TV 토론이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저 네거티브 할 수 없는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게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뭔 정책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TV 토론의 이제 한계다 저는 보고 그것이 바로 그 한계가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다음 토론에는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근데 전에 TV 토론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적어도 시간을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 두세 시간이랄지 무제한 TV 토론이랄지 그래야지 서로 자질 검증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서로 주고받고 TV 토론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좀 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나왔습니다.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다음에 뭐 자기 시간 다 썼습니다. 아 이게 뭔 TV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네거티브 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자 몸조심이죠. 거기에 끌려다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과하는 척 하면서 그다음에 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아 갑자기 시간을 안 주고 이 얘기였냐. 그러면서 막 도망다니는 TV 토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고 그걸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런 TV 토론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의 자질 검증 능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TV 토론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 얘기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그런 토론회였을 것 같습니다.